봅시다.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지? 자, 인공지능은 다 알죠, 그지?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약자고. 쉽게 말하면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모방하는 정보 기술입니다. 인간의 두뇌. 인간처럼 사고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거죠. 예.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는 정보 기술이고,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뭐 학습 능력, 그지?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기 개발, 뭐 자연어, 이해 능력. 자연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하는 거 있잖아. 말, 언어 이런 거. 이해 능력, 그걸 자연어.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처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정보기술.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이세돌 바둑 보면 알잖아, 그지? 자,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컴퓨터의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 속의 패턴을 갖다가 탐구하고, 패턴의 때 인과관계, 그지? 패턴을 탐구하고 인과관계까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죠. 그지? 저도 빅데이터 같은 거 분석해 보면 이제 우리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거든. 그런 거 가지고 하죠, 그지? 계속 학습시켜 반복해 가지고, 그지? 진화를 하지, 프로그램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빅데이터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짜야 되겠지, 그지? 알고리즘이지, 프로그래밍이잖아. 개발이 있어야 의사결정에 유용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지, 의미. 그지? 인간한테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 그게 가치죠. 그지? 통찰력을 갖다가, 인사이트를 갖다가 추출할 수 있다. 어떤 전체적인 복잡한 내용을 어떤 깨뜨리는, 그지? 그런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양질의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있는, 그지? 좋은 빅데이터. 일단 데이터가 좋아야 돼. 엉터리 데이터가 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우수한 알고리즘, 우수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됐고, 중요하고. 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보자. 자, 알고리즘 하는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기법이 있죠, 그지? 그래서 보면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 그지? 인간이 다양한 어떤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식을 배우듯이 경험과 시행착오, 컴퓨터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뭐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속에서 숨은 어떤 패턴을 갖다 찾아내게끔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반복 계산을 시키는 거지. 반복 계산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패턴을 찾아내게끔 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집단 파퓰레이션을 모두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표본을 꺼내가지고 표본 조사하잖아, 그지? 표집하잖아, 샘플링 하잖아.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무한 반복으로 있잖아. 계속하면 실제로 샘플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지, 그지?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그 안에 우리가 더 증거력이 커지잖아. 증거력이 커진단 말이야. 증거력, 파워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공통문물을 갖다가 이렇게 표본 중에서도 묶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잖아. 통찰하기가 쉽잖아, 그지? 이런 거지, 그지? 자, 인공지능의 사용. 잘 알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지? 아직까지 뭐 시험 중이죠, 그지? 미국의 어떤 주는 아예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데가 있고, 그지? 예, 그 다음에 로봇, 지능형 로봇, 그냥 로봇이 아니고, 그지? 사고하죠. 인간처럼.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그지? 아예 뭐, 사람처럼 움직이잖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얘들이.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는 또 뭐, 그지? 잘 알고. 그 다음에 제조업과 유통, 교통, 교육, 금융, 의료, 재생에너지, 뭐, 전 방면에 걸쳐가지고, 기존 산업을 갖다가 혁신시키죠.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갖다 창출해내고 있다. 과연 이게 고부가가치일까? 인간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그지 인간에게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기술이 너무 앞서가니까 사람들이 그 따라가지를 못하잖아, 그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인공지능은 뭘 먹고 산다? 빅데이터를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예, 보양식이다. 뭐가?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보양식이다 말이야, 그지? 맞죠? 통계 공부하는 사람은 뭐 숫자를 먹고 살고, 수학 공부하는 사람도 뭐 숫자를 먹고 살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먹고 살고, 그지? 자, 인공지능 개념도 막
연결 사회 시스템의 혁신인데, 자, 이걸 통해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왼쪽으로 하면 기술적인 측면, 오른쪽으로 가면 뭐냐면은 소비자의 니즈적인 측면.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IoT라든지 페이스북, 자율주행, 가상증강인식 로봇, 오토, 그지? 온라인 투 뭡니까? 오프라인. 이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 초연결하죠. 그지? 물건과 물건을 연결하고, 물건과 뭡니까? 사람을 연결하고, 그지? 사람과 사람을 당연히 연결하고, 식물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지? 이제는 동물하고도, 그지? 강아지하고도 의사소통 가능하게 하고, 그지? 이제 아마 식물하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 나올 겁니다, 그지? 예. 초연결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특히 여기서 사용되는 뭐 지능형 CPS를 해가지고, 그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겠죠. 뭐 말해가지고 말로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뭐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하죠, 그지? 또는 작업장에 적용시키죠, 그지? 물건도 만들잖아, 그지? 예, 그래서 가볍고 유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스마트 생산, 스마트하게 생산하고 데이터도 스마트하게 분석하죠, 그지? 특히 우리가 생산에 있어 가지고는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적재적소로 맞춰 가지고 맞춤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를 갖다가 설문조사 옛날에 종이 돌리고 했는데 종이를 안 돌리고 바로 뭡니까? 실시간으로 의견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잖아, 그지? 수집해서 역시 반영시켜내죠. 역시 반영시켜내죠, 그지? 반영시켜내죠. 자, 그거야. 그 얘기고, 뭐 쉬운 얘기고. 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어떻게 진화되는 책에는 없는 건데, 봅시다. 1차 붐, 2차 붐, 3차 붐이 있습니다. 1차 붐이 보면은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1980년대까지 요 시기가 1차 붐이고, 2차 붐은 1970년대 컴퓨터가 많이 활용되는 이 시기지. 소비자 운동이 많이 활발한 이 시기에,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고, 그 다음에 3차 지금 AI 붐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붐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점은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지? 이런 상황인데, 1차 붐은 보니까는 고점이 지금 봤을 때 1960년대하고 70년대 중반까지가 최정점이었고, 이때부터 다시 뭡니까? 하강하죠. 그래서 쭉 줄어들고 있는데, 봅시다. 제일 처음에 AI 태동, 1950년대, 거의 1950년대니까 거의 40몇 년 넘어갈 때, 40년도부터 넘어갈 때 이 시기거든요. 인공신경망이 태동했고. 놀랍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우리나라 같으면 1950년, 한일합방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나라 해방, 광복절 이전부터 인공신경망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고, 1943년에, 그지? 보면은, 봅시다. 최초로 인공신경망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시작이다, 그지? 우리나라 1945년에 해방되는데, 그지? 그다음에 1957년에 뭡니까?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 퍼셉트론이 이때 등장합니다. 최근기 아니란 말이야. 이론 자체는, 그지? 인간의 어떤 철학적 고민을 통해서 뭡니까? 이론화된 거잖아. 이론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뭡니까? 실증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제 개발되는 거지, 그지?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시들시들 하다가 쫙 붐이 싹 올라갔다가, 그지? 어떻습니까? 침체됩니다. 침체기가 시작되죠, 그지? 침체기가 시작되는데, 1969년에 특히 퍼셉트론에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다,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봤지만, 다시 70년대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다시 붐이 싹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특히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가 시스템으로 발전하죠. 그래가지고 1986년에 뭡니까? 다층 퍼셉트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다시 한 붐 쫙 탔다가 다시 꺾이죠. 딱 꺾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꺾일 쯤에 다시 뭐가? 연구체 머신러닝이 등장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의 부활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심층 신뢰 신경망 구조를 갖다가 제시를 하죠. 쭉 오다가 어떻습니까? 2000년하고 2010년 요 사이에 딥러닝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뭐냐면 ILSVRC
이게 뭐냐면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 그지? 그런 어떤 컴퓨터 인식에 대한 어떤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어떤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컨볼루션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개발되었는데, 그지? 딥러닝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갖다가 알게 된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알렉스 넷이 여기서 우승합니다. 자극받았죠. 그래서 16년에 뭡니까? 알파고 알죠, 그지? 바둑대국 이세돌 더 센세이션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딥러닝이 지금까지 성장해가지고 생성형 지금 AI 혁명까지 왔고, 2022년에는 생성형 AI, 예, 이게 지금 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요 단계까지 왔다. 예, 엄청난 거지. 자,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999년부터 이 개부터 해가지고 지금 쫙 진화대가 오고 있지, 그지? 거의 사람과 가까운 거지. 그런 로봇들이 발전돼 갖고, 예, 출처는 여기서 다 출처를 따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되고,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책에는 이 그림이 없지, 그지? 자, 됐고. 자, 요런 그림도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그지? 예, 이게 로봇의 진화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잠깐 버퍼링이 생겨서, 자, 네 번째 사물 인터넷. 이제 사물 인터넷 봅시다. 페이지 45쪽부터 인터넷 오브 띵 또는 띵즈, 그지? 사물 인터넷. 우리가 말하는 객체, 오브젝트. 객체하고 뭡니까? 예, 정보가, 예,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반응하게끔 하는 거지, 그지? 부착을 하거나, 그지? 예, 달거나,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 사물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작업자를 포함한 자재, 제품, 설비, 장비, 시설, 이 프로세스, 각종 물리적 사물들에다가 센서 부착시키지, 그지? 그래서 통신 기능을 내장하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치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동물들한테도 만약에 그게 어떤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동물들의 언어를 갖다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혁신적이겠죠, 그지? 특히 우리가 강아지, 우리가 여러분들 애완용, 그지?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같은 경우도 강아지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칩 꼽잖아, 그지? 그것도 일종의 뭡니까? 사물 인터넷이지, 그지? 자, 사물 인터넷은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 가장 토대가 되는 인프라다. 사물 인터넷, IoT하고 AI하고, 그지? IoT하고 AI.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빅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저장소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꺼내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가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아까 말했지 이미, 그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사물들하고 정보를 다루는 사이버 세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사물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결합시키죠, 그지?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하고 컴퓨터상에서 뭡니까? 이미지네이션 된 거지. 가상에서 만든 사물들하고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서 예를 들어 세탁기가 있다. 그럼 세탁기를 갖다 작동을 따닥 시키면 실제 세탁기가 모양 똑같은 게 작동이 가능하잖아, 그지? 맞죠?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됐고,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 세상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가상의 세상에서 처리돼 가지고 물리적 세상이에요, 그지? 센서 가지고 물리적 세상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세탁기, 건조기 같은 거 해가지고 핸드폰에다 연결 딱 하면 그 정보들이 어떤 사용 상태, 고장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들어가잖아, 그지? 하고 나서 다시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전송이 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상호 연결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네트워크 안에 가지고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 그지?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수행. 그지? 편하죠, 그지? 자,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나와 있죠. 이거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지?